나이가 들수록 내가 건넨 진심 어린 조언이 잔소리가 되고 정성을 다한 걱정이 상대에게는 부담이 되는 순간을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흔히들 말하죠. 나이 들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야 대접받는다고요. 하지만 이 말은 단순히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라는 세속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인간관계의 주도권을 쥐는 가장 고단수의 심리학적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에토스, 즉 그 사람의 품격과 신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입으려는 순간 그 품격은 소모되지만 입을 닫는 순간 그 품격은 신비로운 힘을 갖게 됩니다. 오늘 조용한 위로에서는 왜 침묵이 노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그리고 지갑으려는 행위가 어떻게 단순한 지출을 넘어 타인의 심리에 거부할 수 없는 권위를 세우는지, 그 깊은 철학적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주변이 고요하게 정리되는 품격 있는 어른의 처세술을 시작합니다. 이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다는 것은 마치 길었던 하루의 끝에 노을을 마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을 비추던 뜨거운 태양은 서서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대지에는 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하죠.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문득 깨닫게 됩니다. 젊은 날 그토록 뜨겁게 내뱉었던 말들이 사실은 얼마나 더덥고 가벼운 것이었는지를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수록 지혜가 깊어지니 그 지혜를 세상에 나누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진정한 지혜는 입을 여는 순간보다 입을 닫고 경청하는 순간에 비로소 그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격언 중 하나인 나이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말은 언뜻 보면 매우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처세술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돈으로 사람의 환심을 사고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돈으로 무마하라는 뜻으로 오해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 문장의 이면에는 인간의 심연을 꿰뚫는 놀라운 심리학적 통찰과 동양과 서양을 아우르는 깊은 철학적 토대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한 인간이 타인과 관계를 맺는 방식,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증명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인간이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는 현상은 존재의 불안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회적 역할에서 물러나고 신체적 능력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여전히 유능하고 필요한 존재임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 욕구가 투사되는 가장 쉬운 통로가 바로 말입니다. 내가 겪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성공의 기록들을 후배나 자식들에게 들려줌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는 무의식적인 발로인 셈이죠. 하지만 비극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내가 건네는 진심 어린 조언이 상대방에게는 침범으로 느껴지는 순간 관계의 비극은 잉태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수사학의 핵심 중 하나인 에토스를 떠올려 보십시오. 에토스는 말하는 사람의 성품과 그가 풍기는 신뢰감을 뜻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누군가를 가르치려 들 때 우리의 에토스는 급격히 소모됩니다. 반면 침묵은 에토스를 축적하는 과정입니다. 말은 내뱉는 순간 공기 중으로 흩어지지만 참아낸 말은 우리 내면에 차곡차곡 쌓여 하나의 기운, 즉 품격으로 화합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저 어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왜 저 상황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호기심이 생겨나죠. 이것이 바로 침묵이 만들어내는 권위의 시작입니다. 이제 지갑을 연다는 행위에 담긴 심리학적 함의를 들여다봅시다.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인간 관계의 가장 강력한 원칙 중 하나로 상호성의 법칙을 꼽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호의를 입으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강한 심리적 압박을 느낀다는 것이죠. 노년의 지갑을 연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심리적 채무감을 심어주어 나를 대접하게 만들라는 얄팍한 계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내가 가진 에너지를 타인에게 흘려보냄으로써 관계에 막힌 곳을 뚫어주는 행위입니다. 지갑을 연다는 것은 나는 당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라는 메시지이자 나는 당신에게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라는 무언의 선언입니다. 대접받으려 하는 노인은 외로워지지만 먼저 베푸는 어른 주위에는 늘 사람이 모여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갑을 열 때의 마음가짐입니다. 내가 오늘 냈으니 다음에는 내가 대접해라. 혹은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 내 말을 좀 들어라라는 보상 심리가 섞이는 순간 그 행위는 고귀함을 잃고 거래로 전락합니다. 진정한 어른의 지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호의에서 열려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상대방은 부담이 아닌 진심, 어린 존경을 품게 됩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추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노년의 삶에서 가장 큰 적은 고립과 외로움이 아닌 타인에게 인정받으려는 헛된 의지입니다. 그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진정한 평온에 이를 수 있다고 설파했습니다. 우리가 입을 닫는 연습을 한다는 것은 타인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내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전달될지 노심초사하고 내 조언을 듣지 않는 상대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그 모든 감정의 소모를 끊어내는 수행인 것입니다. 입을 닫음으로써 생겨난 여백은 경청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경청은 단순히 듣는 행위를 넘어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긍정하는 가장 자애로운 태도입니다. 자식이나 후배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때 우리는 흔히 정답을 내려주려 합니다. 그건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내 때는 더 힘들었어. 같은 말들이 입술 끝까지 차오르죠. 하지만 그들은 정답을 몰라서 당신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줄 단 한 사람의 넓은 품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동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짧은 공감의 언어는 수천 마디의 명언보다 훨씬 강력한 치유의 힘을 발휘합니다. 동양의 지혜 역시 이와 궤를 같이 합니다. 퇴계 이황 선생은 경의 자세를 강조하며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공경하는 태도를 평생의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님을 인정하는 겸손함에서 나옵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았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소중한 자산이지만 그것이 오늘의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입을 닫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함입니다. 젊은이들의 새로운 사고방식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시행착오를 묵묵히 지켜봐 주는 인내심. 그것이 바로 현대 사회가 갈구하는 진정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이 원칙은 철저히 적용됩니다. 많은 부모가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이나 자신의 인생을 대신 완성해줄 도구로 착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자식의 인생에 사사건건 개입하고 조언이라는 이름의 간섭을 멈추지 않죠. 하지만 심리학자 아들러가 말했듯 각자에게는 각자의 인생 과제가 있습니다. 부모의 과제는 자식을 독립시키는 것이고 자식의 과제는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입을 열어 자식의 과제에 개입하는 순간 자식은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서운하시겠지만 자식에게는
부모의 돈은 필요할지 몰라도 부모의 간섭은 필요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지갑은 여러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되 입은 닫아 그들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자 지혜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친구나 지인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 관계는 좁아지고 깊어집니다. 남은 인연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비판과 비난의 말을 멈추어야 합니다. 상대의 단점이 눈에 보이고 그의 삶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것은 그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저 곁을 지켜주는 존재면 충분합니다.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비난하는 대신 묵묵히 밥 한 끼를 사는 마음, 친구가 자랑을 늘어놓을 때 질투하기보다 웃으며 맞장구 쳐주는 여유, 그런 사소하지만 위대한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노년을 풍요로운 정원으로 만듭니다. 또한 입을 닫는 행위는 우리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외부로 향하던 에너지가 안으로 굽어들면 우리는 뒤로서 자기 자신과 대면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가? 남은 생을 어떻게 갈무리할 것인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들은 침묵의 공간에서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말로 자신을 치장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단계에 이르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게 됩니다. 남들에게 잘 보일 필요도, 무시당하지 않으려 애쓸 필요도 없는 상태. 그 평온함이 바로 품격의 본질입니다. 지갑을 여는 행위 역시 나를 위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베풀면 뇌과학적으로 볼 때 도파민과 옥시토신 같은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남을 돕거나 선행을 베풀 때 느끼는 즐거움은 그 어떤 자극적인 쾌락보다 오래 지속되며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내가 번 돈이 누군가의 배를 채우고 누군가의 꿈을 지원하는 데 쓰이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노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치입니다.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남기고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이 인생은 어쩌면 비워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태어날 때 움켜쥐었던 손을 하나씩 펴며 내가 가졌던 것들을 세상에 돌려주는 여행 말입니다. 입을 닫아 내 주장을 비우고 지갑을 열어 내 소유를 비울 때 우리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집니다. 그 가벼움이 우리를 품격 있는 존재로, 존경받는 어른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인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들은 당신의 훈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따뜻한 침묵 속에서 안식을 얻고 당신이 건네는 조건 없는 호혜 속에서 인간의 온기를 느낍니다. 당신은 많은 말을 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큰 가르침을 얻습니다. 당신이 머문 자리는 늘 훈훈한 온기가 남아있고 사람들은 당신을 떠올릴 때마다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짓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노년의 성공이자 가장 조용하지만 강력한 위로의 기록이 아닐까요? 말을 줄이는 것은 수행입니다. 지갑을 여는 것은 용기입니다. 이 수행과 용기가 만날 때 당신의 삶은 비로소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날카로운 말 대신 따뜻한 배려의 손길을 건네는 당신,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보다 타인의 아픔을 먼저 살피는 당신, 그런 당신이야말로 이 시대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지혜로운 현자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어지럽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정의를 외치고 타인을 비난하기 바쁩니다. 그런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조용히 입을 닫고 미소 짓는 당신의 존재는 그 자체로 하나의 구원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음악이 되고 당신의 베풀문 빛이 되어
누군가의 어두운 길을 비출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미처 내뱉지 못한 말들을 가만히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들이 먼지가 되어 사라진 자리에 타인을 향한 자애로운 마음과 스스로를 향한 깊은 사랑이 차오르길 기원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증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의 침묵이, 당신의 여유가, 당신의 존재가 모든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평온의 소리에. 그리고 내일 누군가를 만난다면 말 대신 따뜻한 눈빛을, 조언 대신 정갈한 식사 한 끼를 선물해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인생을, 그리고 당신과 연결된 수많은 이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이 인생의 깊이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입을 닫고 지갑을 여는 그 단순한 실천이 당신을 영원히 기억될 품격 있는 어른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여정이 고요하고도 찬란한 빛으로 가득하기를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